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려드리는 친절한 법 시간입니다. SNS, 인터넷을 통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온라인에서도 명예훼손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경환 변호사와 함께 인터넷에서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경우 법적으로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인터넷에서 명예훼손, 모욕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명예훼손이란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을 말합니다. 네, 예를 들자면 어느 한 사람을 지목해서 전과자다, 절도범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그 내용이 허위인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한편 모욕이란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말하는데요. 욕설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욕설 이외에도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함량 미달이다, 수준 미달이다, 뚱뚱해서 돼지 같다 이런 경멸적 표현을 쓴 경우에도 모두 모욕에 해당합니다. 이런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네, 몇 년 전에 팔로워가 1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유명 인스타그램 운영자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이용한 명예훼손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자극적인 내용 그리고 적절치 못한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그 글과 함께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함께 올려놓았었는데요. 실제로는 그 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진 속 여성이 마치 그 글의 주인공인 것처럼 오해받게 하는 그런 상황의 연출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그 즉시 형사고소의 법적 대응을 했었고 반복적 행위를 일삼았던 가해자는 결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네, 이와는 별도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가해자가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라면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형사상, 민사상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네. 근데 온라인 상에서는 실언이 확인되지가 않잖아요. 뭐 게시글이나 댓글을 보면은 가해자 아이디나 뭐 닉네임만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합니까? 네,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우선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고소장에다가 문제가 된 인터넷 사이트의 주소를 정확하게 적으시고 그곳에서 사용된 가해자의 아이디와 닉네임을 적으신 후 그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우선 접수를 하시면 수사기관에서는 그런 정보와 인터넷이 사용된 장소, 즉 IP 등을 토대로 가해자를 찾아내는 그런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IP로 찾을 수 있는 거네요. 네. 온라인에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게 바로 익명성 뒤에 가해자가 숨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해자의 또 인적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이 있다고요. 네,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피해 구제센터의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인터넷 피해 구제센터에서는요, 네, 인터넷에서 발생한 모욕, 명예훼손과 관련된 피해자가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가해자 인적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명예훼손과 관련된 분쟁 조정 신청도 이곳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사를 해외에 두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나 SNS의 경우에는 이런 도움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피해자를 괴롭히는 그런 글들이 온라인상에 계속 남아 있어서 2차 피해를 가하는 건데 게시물 삭제를 해야 됩니다.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피해자가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직접 그 문제된 글의 게시 중단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네이버의 경우 검색창에 게시 중단 요청 서비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네, 다음의 경우에는 고객센터 명예훼손 신고 그 페이지를 찾아 들어가시면 그 안내에 따라서 문제가 된 게시물의 게시 중단 또는 삭제를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모욕인지 아닌지가 좀 불투명해서 그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앞서 또 사실을 적시해도 또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공익 차원에서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건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네.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된 내용을 올린 경우라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네, 한 사례를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네, 인터넷 임신, 육아, 출산과 관련된 카페에 어느 산모께서 자신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이용 후기를 올려놓았었는데요. 네, 산후조리원에서는 그 글이 자신들의 운영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했었는지 그 글을 작성한 산모를 상대로 명예훼손의 형사고소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그 글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그 글을 작성한 주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친절한 법 하경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